여러분 여기서는 문제 1번하고 3번이 있죠? 46쪽에 문제 1번하고 3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두 문제 시간 3분 주겠습니다. 3분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의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신라 34대 효성왕 원년에 신충이 지은 향가이다.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향가는 7차 이후에 딱 한 번 연기됐다니까. 2007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에. 여러분, 2007학년도니까 2006년 6월달에 나온 거죠? 몇 년생입니까, 여러분? 그죠?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어. 나올 가능성 별로 없고. 근데 왜 보냐면 선지가 괜찮아. 선지가. 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 신충과 더불어 궁정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다가 신충에게 훗날 내가 만약 그대로 있는다면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다. 이런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후 효성왕은 공신들에게 상을 내릴 때 신충을 잊어버렸다. 신충이 이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렸고 이 사실을 들은 왕이 신충을 등용했더니 잣나무가 다시 소생했다고 한다. 자, 지문 가로 가보면 두 번째 줄에 가을 파란색 네모치고 가을. 잣나무는 가을에 다시 열매를 맺은 거죠. 자, 그런데 두 줄 밑에 겨울 빨간색 네모치고 임은 약속을 잊어버린 거지. 맞습니까? 저 잣나무와
임의 대비를 뭘 통해서 완성하고 있죠? 가을과 겨울이라는 시기적인 대비로. 맞죠? 다음에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가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지나가는 물결 빨간색 네모치고. 네, 앞에 보세요. 지나가는 물결을 자신의 모래를 왕에 비유해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인데 이거 F거든? 여기서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사실은 지나가는 물결의 왕이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지?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주목하세요. 어떤 물결이야? 지나가는 물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지나가겠어? 이미 지나가겠죠. 나는 머물러 있는데. 이해됐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물결이란 건 뭐라고 봐야 돼? 나를 지나쳐가는 왕에 대한 원망이 담긴 시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문장 듣기 기본부터 집중하세요.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 답낼 수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됐나? 지나가는 물결이라니까? 지나가는 물결? 자, 그럼 1번에 정답 5번 인정할 수 있죠? 자, 다음에 여러분 그 문제 3번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비유. 보조관념보다 뭐가 중요하다? 원관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캐치를 해줘야 돼. 이게 뭔지. 자, 기출의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22년 예비시행 이광수의 무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2년 예비시행. 그러니까 22년 수능 치르기 전에 평가원에서 예시문항 준 적이 있거든. 예시문항. 이때 최초로 가나 복합지문이 나왔죠. 22년 예비시행에서. 그리고 내년에 시험 치를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예비시행 문제가 또 남아있죠. 28년 수능. 아주 다행스럽게 문법이 공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언어 매체를 상당히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 싫어하는 사람은 꼭 올해 대학 가세요. 알겠죠? 좋아해도 올해 꼭 대학 가세요. 굳이 1년 더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여기 봅시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음에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오던 사업이 일조의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때 원관념은 실망이죠. 그렇죠? 근데 사업이 진짜 쫄딱 망하는 거야? 그런 것 같은 거야? 다시. 사업이 쫄딱 진짜 망한 거 같은 거야? 진짜 망한 거야? 현준 둘 중에 뭐죠? 저 망한 거 같은 거죠. 완전히 망한 건 아닌 거지. 이해됐나? 이거 구별해야 돼. 그래서 밑에 선지 보세요.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것임을 깨닫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여기서 쫄딱 망한 것 같다라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 그런 건 아닌 거지. 납득돼? 자, 그러면 3번에 선지 3번 갑시다. 3번에 정답 1번인 건 금방 찾아냈을 텐데 3번이 중요해. 3번의 별표 하나. 가의 세상 모든 것이 임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화자가 잃어버린 것 전부를 뜻한다면 끊어주고. 여러분 화자가 진짜 자신의 모두를 상실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죠. 이해됐나?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출제 코드인 거지. 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인지 비유적인 표현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이거 치사하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미 기출에서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 평가원 문제에서. 물론 이 선지는 뒷부분도 틀렸지만 어쨌든 얘도 틀렸다고. 3번의 선지 3은 굉장히 잘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올해 EBS 특에서 평가원의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선지가 되게 많아. 그래서 꼭 시특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문 나눠 가겠습니다. 지문 나.
우리 또 북봉 차오르게 충무공의 작품이 실려있죠. 한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빨간색 쭉 밑줄 홀로 높은 두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 홀로 앉아있죠. 그러니까 고독감이겠지. 홀로 앉아있으니까. 다음에 지인이가 누구야? 충무공이죠.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어느 날이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딸아날. 큰 난리, 임진왜란 얘기겠죠. 업적이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를 하건만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네. 파란색 쭉 밑줄.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두 명의 귀걸이사 응당을풀이. 자, 그럼 여러분 구별하세요. 귀걸이사 있죠. 귀걸이사. 지금 노래 부르고 있다야 앞으로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야. 그렇죠. 미래에 대한 소망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거 두 개 구별해줘야 돼. 가정적 진술하고 실제로 구별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출 근거는 24년 수능에 유박이 화암 구곡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거 한 두 번 더 볼 겁니다. 오늘 이거 한 두 번 더 볼 거야. 그래서 나지문에 제 끝에 줄에 기출 근거 하나 추가해 주세요. 유박이 화암 구곡. 이거 사실 수업 때 했었어야 되는데 24년 수능이 여러분은 기억하겠지만 잊는다는 것, 잊지 않는다는 것. 박태환의 골목 안. 독서도 노자에서 이상추가 결칙지 할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수특에서 할 거기 때문에 쌤이 따로 빼둔 겁니다. 다 계획이었습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친 후 사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다시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지금 자랑스럽다. 앞으로 자랑할 수도 있다. 앞으로 자랑할 수도 있다죠. 그렇죠? 가정적인 진술이지. 여기 보세요. 나는 청산대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 안 됩니다. 지금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자랑할 수도 있다죠. 이해되나? 그러니까 24년 수능에서 이거 구별 물어봤다고.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지 실제 그런 게 아니야. 이해됐나? 자, 그러면 나지문에 제일 마지막 줄 가보세요. 다시 도연명의 귀거래사 응당 을풀이죠. 앞으로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을 수도 있다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에 화자는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읊으면서 인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해됐나? 이거 구별해줘야 돼. 납득돼? 물어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갑시다. 자, 정훈의 월곡 답가 갑시다. 정훈의 월곡 답가. 여러분 여기서는 시간 2분 30초 주겠습니다. 문제 3번 있죠? 문제 3번 하나 먼저 풀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제 1수에 옛사람 파란색 네모 쳐주고, 옛사람. 이거 진짜 옛날 사람 아니야. 단어 외워두세요. 옛 성현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옛 성현. 물론 이거 다 어디 정리되어 있겠어? 오늘 자료에. 알겠죠? 오늘 자료에 진짜 다음부터 고전 어휘 몰라서 틀렸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셀프 테스트 22회면 충분히 많죠? 한 회보다 문제 15개야. 알겠죠? 고전 시가 어휘 문제만 300개가 넘어가니까 꼭 잘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됐죠? 자, 나 혼자 어찌와 옛사람을 그리는 곳 파란색 쭉밑줄. 이제도 옛사람 계시니 그게 바로 내 벗인가 하더라. 그러니까 월곡이라 내 벗이 뭐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고? 성현으로서의 풍모를 갖추고 있다고. 이해되죠? 자, 이수 가겠습니다. 파란색 쭉밑줄. 내 양자하 험하니 비누 성적 아니하네. 미안합니다. 쌤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때 비누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 진짜 거품내는 그 비누는 아닐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국어 사전에도 안 나오고 아무튼 간에 이 구절의 뜻은 뭐냐면 교환영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첨하지 않는다고. 다음에 제2수 중장에 빨간색 쭉밑줄. 분반은 각심입네. 다 웃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분을 발랐다. 무슨 얘기냐? 알랑거리는 태도로 아첨하고 다니다 이런 뜻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쟤 왜 저렇게 꿋꿋해? 나를 무시하는데 파란색 밑줄.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더라. 야, 너 그런 태도 바람직하네. 그게 누구겠어? 내 벗이겠죠. 월곡이겠지. 다음에 제 4수 가겠습니다. 청송 파란색 네모치고 청송. 자, 청송으로 오를 삼고 백운으로 장 두르고 촉삼간이 숨으니까 자연 속에 응가하고 있다죠. 근데 왜 하필이면 울타리를 청송으로 둘렀을까? 왜 푸른 소나무일까? 이게 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주와 절개. 그러니까 월곡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예성현의 풍모, 그다음에 아첨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주와 절개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에 진념 빨간색 네모치고 진념. 여러분 이때 진짜 있죠. 이거 단어 좀 외워놔야 돼. 먼지 티끌 진짜입니다. 먼지 티끌. 그래서 속살 가리키는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홍진, 그 다음에 풍진, 다음에 진세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진짜 뭐라고? 먼지 티끌 진짜라고. 따라서 속세라는 건 먼지 가득한 세상 이런 뜻이 되겠죠. 이때 진짜가 다 똑같은 진짜. 됐나?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 속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알겠죠? 속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죠. 제 5수 가겠습니다. 번임 사는 땅을 생각고 바라보니 용추동 바뀌어 구름다리 위로다. 빨간색 쭉밑줄. 용추동 바뀌어 구름다리 위로다. 심리적으로는 흠모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달이 밝은 쟤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쟤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맞습니까? 사람이 덜 귀여운 탓으로 잊힐 적이 없어라. 됐고 제 7수 갑시다. 왜 구름 빨간색 네모치고 왜 구름 빨간색 네모치고 물리적 거리감을 유발하는 장애물이 되겠죠? 고인의 집 땅이 바라보도 볼성 없다.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월곡에 대한 친밀감과 그림이 드러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구수 상사대 체제하러 부대 내시 가리란가. 여러분 밑에 적어보세요. 고사인용. 무슨 부사입니까?
외우지 마세요. 외우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발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밑에가 중요해. 밑에가 파란색 밑줄.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사이다. 어디로 같이 떠나자고? 자연으로. 그러니까 무슨 고사겠어? 자연으로 떠나간 고사겠죠. 정확하게 물론 나는 알지만 알 필요가 없다고. 다음에 제10수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시는가 얼핏이 보이든 내 말씀 전하소서. 파란색 쭉밑줄.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 그러니까 나도 뭐의 풍류를 즐겨보고 싶다? 신선의 풍류를 즐겨보고 싶다. 이해됐죠? 넘어갑시다. 52쪽 3번의 정답 내겠습니다. 3번 정답이죠?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며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는 것을 통해 포부를 펼치고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3번 정답. 자, 됐고 뒤로 갑시다. 어디로 가냐면 58쪽 가겠습니다. 송춘의 면왕정가 갑시다. 여러분 얘는 왕별 5개.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작품이 교과서 기본 작품이라서 너무 유명해. 너무 유명해. 그래서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유명해. 너무. 그러니까 아마 이감이나 바탕, 상상 등에서 올해 한 5번, 6번 연기하지 않을까. 6월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목에 면왕정이 있죠. 면왕정. 면왕정 끊어보고 이때 정자가 무슨 정자겠어? 정자할 때 정자겠죠? 그 작품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죠. 경치 좋은 곳에 정자 하나 지어두고 주변 경관이 애찬하고 있다. 됐습니까? 당연히 지금 지윤이가 송순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대부 출신일 거 아니야. 누구 빨아줘야 돼? 마지막에 임금 빨아줘야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지.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정자 지어놓고 이 자연경치 감상하는 거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 카카오톡 프로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꽃사진 아니야? 아니면 아들 사진, 딸 사진이거나? 그렇죠? 왜 어른들은 항상 프로필 사진이 꽃사진인가? 큰일 났어. 나도 점점 꽃이 이뻐 보이기 시작했어. 나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아무튼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사진은 뭐냐면 내가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신혼여행. 나 발리로 갔거든, 발리.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1월 앞바다가 진짜 이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부산 말고는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부산 갈 때 말고는. 근데 제주 살면서 1월 앞바다가 와, 부산 앞바다 완전히 똥물이었네. 근데 발리 가서 느꼈어. 와, 제주도 앞바다 물이 똥물이었구나. 너무 이쁜 거야. 선생님 완전 극티거든? 극티? 영화 보면서도 울었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영화 보면서 딱 한 번 울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좀 무덤덤해. 그런데 발리 바다 보고는 와, 이래서 조상들이 물멍을 잘 때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동남아 같은데 휴양지 가가지고 바닷가 파도 치는 거 보면서 물멍 때리고 있는 거죠. 상황 이해됩니까? 그 당시는 비행기 타고 동남아까지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경치 좋은 계곡에다가 정자 하나 지어두는 거죠. 거기서 물멍 때리고 있는 거지. 이런 거죠. 선배도 누워가지고 물멍 때리고 있는 거죠. 되죠? 이 호텔, 여러분 다음에 한번 꼭 가보세요. 빨리. 물리하는 호텔인데 경치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이게 사진으로 봐서 그런데 실제로 가면 너무 이뻐. 너무. 그래서 꼭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몰디브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고. 발리 앞바다가 똥물이라고. 몰디브 하면 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가면은 비치클럽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경치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잘 찍는 사람이 아니거든. 사진에 다 남아있죠. 그러고 나면 이 가슴에 차오르는 뽕 있잖아. 호탕 정열을 느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하나 찍는 거죠.
몸 좋죠? 이때는 배에 식스팩도 달고 있었거든.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부담스러워 하니까 얼른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왕정가는 오늘날로 치자면 뭐 때리고 있는 거라고? 물멍 때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 물멍 때리다 보면 갑자기 가슴에 뽕이 차오르잖아. 그래서 호탕정회 이런 걸 노래합니다. 되죠? 작품은 크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쪼개서 살펴볼 수가 있어. 서사, 본사, 결사. 자, 일단은 58쪽에 A로 묶은 부분 있죠. 거기까지가 서사입니다. 일단 크게 끊어보고 서사 적어보세요. A 밑에. 성민 그걸 인쇄했어? 인쇄비가 더 들지 않아? 아무튼 자, A까지가 서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뒤로 묶은 부분 바로 위에 있죠. 간대마다 승경이로다 찾았습니까? 59쪽에 간대마다 승경이로다. D 바로 위에. D 바로 위에 찾았어? 거기까지가 본사가 되겠습니다. 본사.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죠? 결사. 알겠죠? 나머지가 결사. 자, 출제 포인트. 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수능특강에서 문제 4번 보기에서 이거 굳이 설명했길래 쌤이 그냥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은 이 정도만 기억에 남겨주면 되는데 여러분 특히 A하고 B 있죠? A하고 B 그 옆에다가 적어봐. 원관념에 집중. 원관념에 집중. 비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피하고 있는 거지? 하나씩 다 신경 쓰면 이거 작품 끝내지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 줄 테니까 2분 30초 주겠습니다. 본문만 한번 쭉 빨리 읽어보세요. 2분 30초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재벌봉 파란색 네모쳐 보세요. 재벌봉. 이게 첫 번째 원관념이 되겠습니다. 또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버렸는데. 쌤, 이게 무슨 경관입니까?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원관념이 뭐라고? 재벌봉이라고. 그냥 이거 묘사하고 있겠죠. 알겠죠? 원관념이 뭐인지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고,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에 갓 깨어 머리를 얹었으니. 쌤, 이게 도대체 무슨 광경입니까?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다음에 너럽 바위 위에 송죽을 해주고 정자를 얹었는데. 정자 파란색 네모주고. 자, 이 정자가 뭐겠어? 멸항정이겠죠. 이 정자가 멸항정이겠지. 이게 두 번째 원관념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버렸는데. 해석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리해주면 돼? 그냥 멸항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알겠죠? 선지에서 물어보면 그때 반응하세요. 그때. 다음에 옥천산, 용천산 내리물이 정자 넓은 데에 오로리 펴진 듯이. 물 네모치고 파란색. 그 세 번째 원관념은 바로 시내가 되겠습니다. 시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반나절을 흐르는 듯. 다 뭐? 시내에 대한 묘사 끝. 다음에 물가에 모래밭 파란색 네모치고. 네 번째는 물가 앞에 모래밭 묘사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파란색 밑줄 어르노라. 단어 외워두세요.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은 괴다라는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어르노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딱 4개밖에 얘기 안 했어. 뭐 얘기했죠? 첫 번째 재월봉, 두 번째 뭐 멸항정, 세 번째 뭐 시내. 그 다음에 그 앞에 모래밭. 이게 끝. 알겠죠? 비유적인 표현 일일이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 신경 쓴다고? 선지에서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그때 신경 써.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도 늦지 않아. 자, 다음에 B 부분 가겠습니다. 이제 본사인데 넓은 길 바깥이 얽힌 하늘 아래에 파란색 쭉밑줄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자, 그러면 이때 원관념은 뭐가 되는 거죠? 산봉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 부분은 다 뭐라고 봐야 돼? 원관념, 산봉우리에 대한 묘사. 이게 끝이야.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있는 듯 숨거니 베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런 가운데 이는 안양 하여 하늘도 두려워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지산, 금성산. 몰라 어딘지. 아무튼 허공에 버렸으니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그냥 여러 산봉우리 묘사 끝. 알겠죠? 여러 산봉우리 묘사 끝. 왜냐면 이 지금까지 내면이 안 드러났어. 그러니까 원관념의 먼지만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거죠. 내면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자, C 부분부터 이제 사계절의 풍경인데 살람 파란색 네모치고 살람. 봄 아재랑이죠? 봄이 되겠습니다. 봄. 다음에 59쪽에 세 번째 줄에 가랑비 파란색 네모치고. 이거 새우라고 하죠? 새우. 가랑비니까 봄이 되겠습니다. 여름에는 구준비가 되겠죠? 장맛비. 다음에 가마 네모치고 가마. 그러니까 이 사람 경치 구경하는데 뭐 타고 돌아다닌 거야? 그쵸. 가마 타고 돌아다닌 거죠. 따라서 송수는 사대부다. 알 수 있지. 화재 신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며 가며 하는 때 녹양에 오는 꾀꼬리 교태겨워하는구나. 사실은 자기가 흥취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이입이 되겠고. 그래서 B 옆에 적어보세요. 감정이입. 다음에 나무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녹음 파란색 네모치고.
자, 녹음, 수음. 언제죠? 여름이 되겠죠.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와, 근데 진짜 나는 사계절 풍경 노래할 때 다른 건 안 부러운데 이거 진짜 부러워. 한여름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낮잠 자고 있는 거죠? 긴 저름 내 옆편이 파란색 쪽밑줄.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동남아 휴양지 가가지고 선베이드 누워가지고 이주고 물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아, 또 가고 싶네. 이때로도 돌아가고 싶다. 몸 좋았는데 이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물 위에 서늘한 바람에 그칠 줄을 모르는가? 된설이 파란색 네모치고 된설이. 자, 계절 언제로 옮겨가게 된 거죠? 가을이죠? 산빛이 금수로다. 이거 비단인데 비단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자연경관 예찬으로 쓰여. 다음에 황혼, 파란색 네모치고 황혼. 누런 구름인데 잘 익은 곡식을 뜻합니다. 또 어찌 만경에 펼쳐졌는가.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따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계절 언제야? 겨울로 옮겨가는 거죠. 조물주 헌사하여. 파란색 밑줄 헌사하다. 야단스럽다죠? 언제 쓰이죠? 자연경치 예찬할 때. 헌사하여 빙설로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아래 펼쳐져 있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대마다 승경이로다. 자랑질하고 있죠. 나도 돈 많아서 은퇴했는데 매일매일이 휴양지에서의 삶 같아. 당연히 자랑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줄.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그러니까 자연경치 구경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바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알고 있습니까? 한번 채널 돌리다가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면 거기 사는 사람이 하루 종일 바빠. 자연 속에 묻혀 사는데 무슨 뭐 나물 뜯으러 가고 집 수리하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하루 종일 바쁘죠? 그런 생활인 거죠. 그런 생활. 다음에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춥고 고기는 언제 낮고 살림은 위 닫으며 진 꽃은 누가 쓸겠느냐.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겠느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고 시간이 넉넉하겠느냐.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여기 비출 파란색 번거로운 마음에도. 주의하죠. 밑에 반어법이라고 적어보세요. 반어법. 자연경치 즐기고 있는데 전혀 번거롭지 않죠. 반어법. 벌릴 일이 전혀 없다. 다음에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라. 파란색 밑줄.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면왕적으로 찾아오는 거 썩 그렇게 달가워하고 있지 않죠. 밑에 적어보세요. 속세를 멀리하는 태도. 속세를 멀리하는 태도. 자,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가는구나. 거짓말! 아까 가마 타고 다녔으면서. 아무튼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 소냐.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밑에 적어보세요. 음주가무.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게 하며 춤을 추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주가무.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줄에 무슨 표현 나오죠? 취흥.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전식 해석할 때 필수 어휘, 그다음에 원관념에 집중, 그다음에 세 번째 내면을 드러내는 단어에 집중. 여기에 주목해 주면 되는데 일일이 다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죠. 알겠죠? 고전식 이거 세 가지에 집중해 주세요. 다음에 60페이지 갑시다. 뒤로 넘어가 보면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파란색 쭉 밑줄.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바로 신선이로구나. 자기 풍류를 어디에 빗대고 있죠? 신선의 풍류에 빗대고 있죠.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할지라도 호탕한 회포 나보다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아마 인증샷 찍어가지고 여유를 즐기고 있다. 인스타그램 업로드 하는 거죠. 그죠? 자, 파란색 쭉 밑줄. 이 몸이 이러함도 역고는 이셨다. 마지막에 임금 빨아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보세요. 유교적 충의사상. 유교적 충의사상. 여러분 얘랑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그 뒷부분에 가보면
74쪽에 74쪽 작자 미상의 유산가가 나오거든. 작자 미상의 유산가. 이것도 그 자연경치 감상하는 노래인데 여러분 작자 미상이죠. 누가 지었겠어? 평민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유교적 충의사상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감상하는 부분만 극대화돼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없다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면왕정가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사친가가 덩치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이 교시는 좀 빨리 끊겠습니다.